자, 오늘 진도가 그 실무 들어가면 되죠? 맞나요? 예, 우리 그 요약 프린트 7주차 4-1페이지부터 봅니다. 요약 프린트 7주차 4-1페이지부터 볼게요. 3편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 실무란 뭐에서부터 뭐까지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중개 실무라고 얘기하나요? 중개 의뢰, 중개 계약 뭐 해도 좋고요. 의뢰로부터 중개 회행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 중개 완성까지의 업무 활동 일체를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중개 계약을 서면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 좋은 순 기능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일본의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는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관에서 통제할 일은 그만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관 주도의 통제는 어떻게 되죠? 약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의 기능을 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해결의 기능도 하고, 투기의 예방적 기능 가능하고, 기본적 내용의 확정 기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4번에 투기의 예방적 기능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이 있죠, 그죠? 일반 중개 계약은 구두로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나요? 구두로 하죠, 구두로. 그죠? 구두로. 대개는 구두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뭘로 이제 바꾸게 되면, 전속 중개 계약으로 바꾸게 되면 뭘로 해야 되냐면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럼 서면으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순가하기가 좋죠. 순가의 개연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그 중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정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가. 정가는 뭐죠? 정가가 뭐예요? 보수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를 띄우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개연성이. 그래서 투기의 예방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마차 3번에 중개 의뢰, 중개 계약 뭐 이렇게 있는데, 독점성의 유무, 그러니까 독점성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이제 독점성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독점력이 아예 없는 거를 우리가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 일반 중개계약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일반 중개계약이다. 자, 이에 비해서 전속과 독점이 있는데, 전속과 독점은 뭐를 갖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독점력을 갖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독점력, 혹은 뭐 손님에 대한 독점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독점 중개 계약은 개공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수를 거의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확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데, 이 독점 중개 자체가 그 개공들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개공들이 뭐 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 단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뭉치는 경향이 좀 생겨나고요. 그런 걸 기업화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기업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기업화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브랜드나 하나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소속되어서 같이 하는 뭐 그런 거를 기업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규모가 좀 소규모의 어떤 사업들을 영위할 때는 기업화 현상이 좋은 현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요. 밑에 중개부서의 결정 방식의 정가 종률이 있는데, 그 가로원으로 정하는 게 뭐예요? 금액을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게 뭐죠? 정가가 되고요. 가로 퍼센트 이렇게 정하는 게 정률이 되고 그렇습니다. 밑에 이제 정가 종률 밑에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팔리는 거 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뭐라 그러죠? 순가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개공의 수가 혼자 하면 무슨 중개가 되는 거죠? 단독 중개. 근데 단독 중개는
의뢰 자체를 어떻게 받아요? 양쪽에서 받죠? 예, 그래서 쌍방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밑에 이제 공동중개가 있는데 공동중개는 개공 입장에서 보면 손님 몇 명한테만 의뢰를 받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방 의뢰 뭐 이렇게 됩니다. 문제.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거래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개공이 참여하지 않은 단계죠. 그죠? 그럼 개공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은 절대 성립될 수 없어요? 아니면 성립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구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당사자끼리 개공 없이 직거래도 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 중개계약은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중개계약이 있어야 모두 발생합니까? 중개보수도 발생하죠. 세 번째, 순가중개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개공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미리 정하지 않고 개공에게 일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순가는 이제 뭐 사례 하나 좀 들어드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의뢰인이 개공에게 나 이거 10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거기 이제 10억 받고 싶은데 알파를 더 받게 되면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되면 이거 다 가지세요. 뭘로 가지세요? 중개보수로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의뢰하는 것을 이제 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의뢰인이 정한 거예요, 개공이 정한 거예요? 의뢰인이. 그래서 목표되는 가격 자체는 의뢰인 본인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가를 미리 정하지 않고 뭐 개공에게 일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네 번째, 순가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순가를 하게 되면 이제 개공이 플러스 알파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개연성이 많아요. 거래가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게 투기 조장 행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품 초과 수수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금지 행위가 되는 거지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밑에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냥 편무계약, 뭐 요식계약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리는 말이고요. 그래서 쌍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는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되므로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됩니까? 예, 강제되죠. 그래서 이걸 요식계약이라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그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의무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반을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반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벌의 문제가 생길 뿐인 거죠. 의무니까. 그래서 이 처벌은 어떤 처벌이 생길 수 있냐면 업무정지 이런 거. 다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대. 그러면 불성립되거나 무효가 되는 거가 아니고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처벌을 받는다. 업무정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자체가 요식계약은 아닌 거죠. 그럼 뭐라고요? 불요식이다. 안 써도 그만이다. 안 쓰면 처벌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중개계약을 서면하게 되면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역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서면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냐고.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률에 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유롭게 약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밑에 일반 중개계약이면서 일반 중개계약은 의미가 독점력이 있는 없는 독점력이 없는 방식인데 동시에 전속중개계약일 수는 없으나 전속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는 없는 있는. 그럼 반대말이잖아요. 뭐랑 뭐가 반대말이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결합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이면서 동시에 공동 중개계약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7일 안에 정보를 뭐 해야 돼요? 공개해야 되는데 그 공개를 어디다 하죠? 망이나 일간 신문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공동중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문제 우리 기본서 한번 다시 오셔가지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로 521페이지. 521페이지. 1번 중개 실무란 521페이지. 1번 521 1번 중개 실무란 중개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를 말한대요. OX, X. 우리가 어느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죠. 소유권 이전 과정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느 과정까지냐? 중개 완성. 중개 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소유권 이전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죠. 2번 중개 실무란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의 개공의 업무활동 일체를 말한다. OX 맞죠? 자, 3.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조사 확인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예, 그럼 실무 안에 들어가네요. 자, 표시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표시 광고를 왜 하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개하려고. 중개하는 과정이잖아요. 확인 설명도 결국에는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손님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다 뭐에 들어가요? 중개 실무에 포함됩니다. 4. 고용인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부분 있죠.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부분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할 거냐 사람을 쓸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중개 실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영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중개업 경영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예, 경영상의 문제다 이거죠. 이거는 사람을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 게 또 뭐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죠. 그건 내가 비용을 좀 감소해 가면서까지 매출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럼 사람도 좀 쓰고 그런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실무가 아니고 뭐예요? 경영의 문제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것 같아요? 사무소 이전하는 거 실무다, 실무가 아니다. 실무가 아닌 거죠. 그것도 뭐예요? 경영에 내가 여기서 할 건지 딴 데 가서 할 건지 그거는 실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실무는 뭐냐? 물건을 내가 받아서 그 물건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발생하는 일들이 실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교정 한번 가시면 1번이요. 개공이 행하는 중개 실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것, 업무 보증의 설정 등의 업무는 중개 실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등록을 하고 보증을 설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하죠? 업무를 시작하잖아. 예, 그럼 이런 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잖아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실무예요? 실무가 아닌 거예요? 실무가 아닌 거지. 2번 사무소를 이전하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건 실무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이건 다 뭐예요? 경영의 문제죠. 경영. 예? 예, 경영상의 문제. 예. 내가 이달에는 좀 쉴까? 예. 휴업할까? 이런 거. 경영이죠. 그런 거. 3. A 토지 매각 의뢰를 받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제 실무가 이제 시작된 거죠. 당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행위. 조사 확인입니다. 실무에 포함됩니까? 그럼요. 이 물건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실무에 들어가죠. 4.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킨 개공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주는 행위. 그 확정일자인을 받아주는 거는 언제 받아주는 거예요?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 나중에. 이건 실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5. 개공이 일방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계약 이행 행위,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 이거는 실무가 아닌 거죠. 이행 업무니까. 이건 실무가 아닌 겁니다. 2번이요. 중개 실무 범위 안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거. 계약 같은 게 들어가죠. 법률 행위니까.
1번 상담이 법률행위입니까? 아니에요. 2번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법률행위인가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중개 실무 안에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실무인가요? 아니, 왜 아니죠? 이거는 그 실무에 들어가긴 하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거지. 예, 실무에 들어가긴 해요. 어떻게 할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3개가 들어왔어요. 물건 3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강동에 있고 하나는 하남에 있고 하나는 성남에 있어요. 그러면 조사 어떻게 오늘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어요. 그 동선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실무에 들어가고.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도 실무에 들어가지만 법률행위는 아닌 거고 사실행위고 확인 설명도 당연히 사실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2장 쪽으로 한번 가서 535페이지. 535페이지. 1번 중개의뢰계약. 여기서 중개의뢰계약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의뢰계약은 같은 말로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의뢰인이 의뢰를 하고 개공이 그걸 뭐 하죠? 접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의뢰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낙성계약입니까? 예, 분류식 계약에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예, 뭐 틀렸어요? 일단 우리는 유상계약입니다. 우리 신분이 개공이기 이전에 뭐에 들어가죠? 상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유상성을 떼어요. 유상으로 하는 거지. 그건 무상으로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2번 중개의뢰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계약서는 이제 그 중개계약서죠. 중개의뢰계약을 서면하게 되면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줄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증거가 남으니까 투기가 예방되는 등 투기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정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근대화하죠. 다 좋은데 여기까지는 행정관청 주도의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 틀렸네. 관주도의 통제는 오히려 약화되는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2번 문제에다가는 별표 한번 해주시고 요게 이쪽 장에서 좀 출제가 여러 번 됐었던 부분입니다. 3번 개공은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인에 해당되지요? 예. 부동산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 OX, X 뭐 틀렸어요? 우리는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항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꼬시는 문항이 나오면 넘어갈 확률이 되게 많죠. 앞에 뭐라고 딱 줬어요. 상인이라고 주니까 그래 상인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지? 상사 중개계약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상인이지만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하는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사중개 아니고 민사중개입니다. 상사중개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죠? 예, 가락시장도 있고 뭐 노량진 같은 데도 가면 수산시장 뭐 이런 데 가면 있을 수 있죠. 4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중개계약의 형태. 그게 뭐예요? 무슨 중개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 형태로서 이는 개공의 보수에 대한 보장이 약하고 개공의 보수에 대한 보장이 약한 게 아니고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냐면 내가 몇 등을 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어. 1등. 근데 내가 만약에 10명 중에 2등을 한 거야? 그러면 한 50%라도 주나? 안 준단 말이에요. 보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1등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죠, 이게. 그래서 보수에 대한 보장이 매우 약하죠.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낮게. 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냐면 개공이 빨리 해야 내가 1등 하잖아요. 근데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거래가를 낮게 형성을 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거래가가 낮게 형성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5. 독점중개계약은 보수면에서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 9번 문제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속 중개 계약이 있죠, 그죠? 근데 미국에는 무슨 중개 계약이 있냐면 독점 중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이거를 모델로 해서 도입한 제도가 전속이에요. 이 두 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가 전속에서 중개를 완성하면 뭐 받죠? 보수 받습니다. 중개 완성하면. 근데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한 미국 애들도 역시 뭘 받아요? 중개 완성하면 보수 받죠. 근데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에서 위약금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언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아니고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예, 하고 또 하나가 뭐지?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예, 배제하고 전속 계공을 배제하고 거래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우리 독점 애들은 뭘 받냐면 보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은 위약금 제도가 없고 그냥 보수를 받아버린다고. 우리가 소요 비용을 정산받는 경우 있죠? 언제? 아까 좀 전에 여러분이 답변하셨던 게 뭐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때도 독점 애들은 뭘 받아? 보수. 무조건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수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언제나 보수를 받으니까. 거래를 누가 하더라도 보수를 받는 뭐 그런 형태를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 독점 맞아요. 6번 전속중개계약은 중개계약 기간 중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에는 개공이 중개보수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으나 전속에서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소요비용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인가요? 네. 7번 공동중개계약은 개공 상호 협력하여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업무의 신속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가 단독중개계약의 반대말이 공동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단독중개계약이 좋아요? 공동중개계약이 좋아요? 솔직하게. 단독중개계약이 좋아. 왜? 보수를 양쪽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단독중개계약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응? 뭐 한 2달 정도만 만약에 내가 물건 안 돌리고 나 혼자 다 계속 다른 사람한테 물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왕따시키는 거지. 야, 그 집은 물건 뭐 하더라? 안 주더라. 물건 안 줘. 무슨 꿀꺽을 안 주더라. 그러면 왕따시키는 거야. 다른 그 사무소에서.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공동중개 계약을 하는 게 옆에 사무소도 물건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어떤 지역에서 그 경쟁하는 뭐 이런 업체하고 같이 상호 협력하는 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중개 계약으로 한 달에 3건 하는 거하고 공동 중개 계약으로 한 달에 5건 하는 게 있다고 치면 단독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공동 중개 계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다. 8번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X. 이거는 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개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독점성의 유무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9.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인데 그 종료되는 사유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끝나나요? 그럼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기간이 경과되면 끝나나요? 네. 그 중개계약은 원칙 몇 월 예외 원칙 3월 예외 약정 이렇게 되죠. 그 기간이 끝나면 경과되는 거죠. 원칙 3월 예외 약정. 그다음에 목적물의 멸실이 되면 중개계약은 종료됩니다. 왜 종료됩니까? 불능 상태, 중개 불가하죠. 중개계약의 해지, 중개계약 해지하면 끝나는 거죠, 뭐. 예. 자, 뒷장 넘기시고 1번 중개계약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건 이렇게 물었네요. 1번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공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공들이 공동 활용에 의하여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까지 단락 한번 끊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OX. O예요. 공동활동해서 같이 한다는 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OX, X.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일반 중개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은 몇 명의 그 개공한테 물건을 주는 거냐면 다수의 개공한테. 예, 그래서 그 다수의 개공은 독점력이 있는 없는 뭐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3. 독점 중개 계약은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서 밑에 두 번째 줄 좀 채색을 쭉 할게요. 전체 다.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서 계약은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그 개공이 보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든 의뢰인이 뭐 스스로 알아서 뭐 계약을 했던 어느 경우라도 독점에서는 뭐를 받는 보수를 받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건 좀 기억해 주시고 4.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개공을 정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가요? 예. 5. 순가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미리 매도나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거기 의뢰인이에서부터 제시까지 쭉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순가에서는 가격을 개공이 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제시한다고? 의뢰인이 정해서 주는 거야. 내가 요거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정해주면 그거보다 더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과 할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로 취득하는 그런 계약을 말하죠. 2번은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이렇게 물었는데 1번에 자주적 통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과 있고 거래 질서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쓰니까 뭐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3. 투기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4.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 중개부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예, 중개부수 자체가 법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받고 그럴 수는 없죠. 분쟁 해결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서면하게 되니까. 3번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 1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상단 여백에다 하나 적어볼게요. 자, 우리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인가요? 예,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뢰인은 두 가지 의뢰인이 있어요. 우리 넓게 보면요. 권리를 뭐 할 의뢰인이 있어요? 이전할 의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취득할 의뢰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으려고 내는 사람도 있지만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계약을 해도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정말 이게 맞아서 그러니까 뭐 가령 오늘 뭐를 받았어. 이제 어떤 의뢰를 받았지? 이전 의뢰를 받은 거야. 근데 저녁에 뭐를 받았어? 취득 의뢰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찾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뭐 아주 좋은 거지 뭐. 이게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알선이 이루어지는 거네. 근데 시험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 개공이 이 사람하고 쓰게 되면 무슨 용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냐면 이전용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약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무슨 용이 되겠어요? 취득용이 되는데 이걸 아주 시험에 잘 물어봐.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무슨 용과 무슨 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아주 잘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한 장에 다 씁니까? 그럼요. 근데 이거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중개계약서 뒷면에 보면 상단에 이전용, 하단에 취득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나오고 2번 중개계약은 성문계약보다 구두계약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합리적이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취득하고자 하는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건 1번은 틀렸네. 예, 뭐가 틀렸죠? 이거는 거래 계약이고 이제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에 의뢰인과 계공 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아주 뭐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이 하는 거는 뭐예요? 거래 계약이죠. 이거 개념 자체가 거래 계약입니다. 아무튼 중개 계약은 이렇게 무슨 용과 무슨 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2번 중개 계약은 성문 계약보다 구두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통상적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합리적이진 않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게. 자, 3. 현행 법령에서 중개계약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두 개나 있어요.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23조의 전속 중개계약 두 개나 있습니다. 4. 낙성 분류식 유상 쌍무. 하나씩 볼게요. 중개계약은 낙성 계약인가요? 예. 분류식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인가요? 쌍무 계약입니다. 그런데 노무 공급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노무 공급 계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가령 식당을 좀 비유하면 식당에서는 이제 그 대가를 받으려면 밥값을 받으려면 뭐를 해서 줘야 밥값을 받아? 밥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밥해서 주고 뭐 돈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100% 인건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 공급 계약에 들어가요. 우리는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건비 형태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무 공급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인적 용역의 대가, 인적 용역의 대가. 5번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었대. 근데 이미 그 앞에 중개계약 체결 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개계약 체결 시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유상인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아도 보수에 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택시 탈 때 목적지 데려다 주면 택시비 드릴게요 이런 말 우리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지? 그건 당연히 유상계약이니까. 그래서 앞에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중개계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 이제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3장은